굉장히 면밀하게 본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적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동체 역량, 아이들이 어떤 집단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반드시 생기부에 적혀요. 정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분리수거 같은 것도 맨날 하고 뭐 그랬는데 자기는 그걸 원해서 한 건 아니래요. 그냥 아무도 안 하니까. 특히 국어, 영어는 성실성이 완전 척도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 귀하고 반가운 분을 모셔봤습니다. 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학부모로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김현주입니다. 이번에 제 6번째 책 노력이 무기가 될 때가 나와서 교육 나침반 채널에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네, 표지도 굉장히 네, 예쁘죠. 전 제목이 사실 네, 제가 지었습니다. 아 정말 네. 어떤 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뭐 이제 에세이처럼 읽으실 수 있는 저희 가족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 고등학교 3년을 보내면서 저희한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이의 그 시간을 따라가면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솔직하고 담백하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학업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도 도움될 만한 네, 그런 맞습니다. 꿀팁들이 네. 쏙쏙 들어있어서 네. 와 좋다라는 생각했거든요. 사실 작가님은 이 책 이전에 전작인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은 네. 없다도 굉장한 인기를 네. 받았던 네. 책이죠. 네. 그 후속작인가요?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은 없다가 아이 육아하는 얘기들인데 중학교 과정 거치고 과학고등학교 입학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은 독자님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그 이야기를 좀 담아봐야겠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꼭 책을 써야지 하면서 쓴 건 아니고 기록해 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고 싶다. 네. 좋은 시선도 있지만 그럼요. 그렇게 가면 되게 힘들고 못하고 그럼 망한다. 네, 많이 들었거든요. 망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생각도 저희끼리 많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대학 이제 입시 결과, 입결이라고 하는데 그 입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의 입결이 그럼 망한 건가? 라는 생각들, 그 망했다라는 정의를 좀 달리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입결로 인해서 망하고 흥하고는 없고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교육 없이 과학고에 이제 입학을 했단 말이죠. 네. 그 과학고의 실상이 사실은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고 직접 아이와 함께 겪으셨잖아요. 내부자 과학고 가려면 일단 미리 다 계획을 하시고 목표를 두고 준비를 하시죠. 대비학원에서 준비하는 방식이 이제 보통인데 저희처럼 학원 없이 이렇게 비슷하게 과학고에 진학한 친구들이 없지는 않아요. 네, 없진 않고요. 과학고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대비학원 없이 온 친구들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한 친구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당연히 그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예상했죠. 이 상태로 가면은 어느 정도 하겠다. 딱 그 상태로 예상대로 됐고요. 어떡하지?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고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1학년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셨지만 맞아요. 어느 정도였는지. 네, 저희가 이제 우스개로 항상 얘기한 건 저희는 9등급제였거든요. 저희는 1학년 때 그냥 7, 6, 5로 졸업하자 대충 그 정도 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했고 1학년 때는 그래도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시장님께 때문에 너무 잘했어. 생각보다 괜찮았어. 좀 의연하게 잘했다 하는 그 느낌으로 첫 성적을 맞이했는데 아이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의연하게 괜찮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작가님 부부께서 아이 교육에 대해 반드시 이것만은 지키고자 했던 신념을 한 가지
저희는 그 12년 학교 생활뿐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노력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자. 라는 거였어요. 여기에는 공부 성적으로 연결되는 그 마음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에 품을 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자. 저희가 공부 성적 이런 거에 완전히 뭐 아무렇지 않아 쿨해 이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연한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지만 원하는 거 다른 거 있으면 나와서 다른 거 해도 되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미래도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요. 그럼요. 그거는 얼마든지 깨고 나올 수 있는 그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어요. 편하게 공부하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걸 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는 가져라. 얼마든지 응원하고 지지하고 어떤 서포트가 필요하면 해줄 수 있어.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 현재가 불행하다면 바로 다시 행복을 찾아서 떠날 준비, 여행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만들었던 가장 큰 비법은 뭘까요? 법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지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애도 완벽하게 믿어요. 네, 그래서 나 노력하게 하려고 그러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거지 명랑함과 담대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이런 작가님께도 이 명랑함과 담대함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으신가요? 매번 무너지죠, 이거는. 근데 명랑함은 조금 더 자신이 있지만 담대함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모님. 네, 그 어쩔 수 없이 부모니까 걱정하는 부분, 남편과 달리 더 걱정하는 지점도 있고, 각자의 경험 때문에 남편은 이걸 더 걱정하고, 저는 이걸 더 걱정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성인까지 키워오면서 육아에서 가장 필요했던 건, 이 명랑함도 정말 중요하지만 담대함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담대함이 있어야지 또 명랑해지거든요. 이제 잔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갑자기 이제 집에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며칠 전에 애가 툭하시 계단 내려가는 걸가 생각나면 기숙사 학교에서 그러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너 계단 한 칸씩 다녀라고 말 몇 번이나 문자를 했어요. 실제로도. 그럴 정도로 걱정이 되게 쓸데없잖아요. 그걸 듣는다고 내가 한 칸씩 다녀야지 이러지도 않고 애들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잔 걱정이 많은 네. 분이라고 이제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그 담대함을 계속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럼 뭐 방법이 있을까요? 혼자서는 그 마음을 잘 지키기가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은 저보다는 훨씬 더 멀리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또 남편이 걱정되는 부분을 저한테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뭐야, 왜 저런 걱정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서로 다른 거죠. 근데 같은 걱정을 사무치게 할 때도 있지만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괜찮겠지라는 결론으로 돌아가는 건 있어요.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블로그에 또 답답한 부분, 걱정되는 부분, 애한테 열받은 부분,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면 객관적으로 보여요. 즉시 행동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되겠어요. 네. 바로 행동하면 애한테 막 계속 문장만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써보면 10가지 쓰면 하나 보낼까 말까예요. 네. 그래서 그거 도움이 된다. 요즘은 사실 성실하면 바보 소리 듣는다는 이야기가 더 많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성실한 건 좋은 건데 저희 아이가 이제 수업도 열심히 듣고 집중하고 그것을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중요한 가치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아이, 그리고 선생님 필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필기를 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과거에서요? 네. 이 책에는 안 담은 일인데 중학교 때도 언제나 저희 아이는 필기를 친구들한테 다 이제 보여주는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달래 비슷한 아이도 달래 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요청하는 친구들도 믿고 너무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중요한 그 지점들을 얘는 필기해서 왔는데 나중에 그것만 잘 안 듣고 뽑아 먹으려는 건가? 약간 미운 마음 그리고 그걸 아낌없이 보여주는 저희 아이에 대한 그 원망, 미움, 바보스러움 제가 마음이 너무 옹졸해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맞아? 이런 얘기도 했죠. 저희 애가 뭐 안 보여줄 거야. 못 보여주겠어. 이렇게 그거는 상상이 안 돼요 또. 그래서 모르겠다. 내 속만 터지지. 이런 마음으로 지나갔는데 수학시험 전날에 선생님의 말씀을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서 다시 그 부분을 공부하고 수학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한번 튄 그 경험이 과학고에서 어떤 전환점, 분수령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수학을 좀 하는 애 뭐 인정도 받고 그걸 계기로 노력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성실함의 끝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불평 없이 묵묵하게 하는 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어진 것들을 불평불면 하지 않고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그냥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연구 같은 거 할 때도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랑 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친구들끼리 짝을 만드니까 저희 아이는 짝이 좀 없는 거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얘도 잘 못하는데 근데 묵묵하게 걔한테 계속 짜증을 낸다던가 나는 왜 이럴까 비하도 할 수도 있는데 계속 해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켜보는 눈은 있는 거예요. 얘가 되게 어려운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이 혼자 해낼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네라는 걸 지켜보시는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3학년 때는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이제 기술원에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잘 내가 써줄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1년 지난 일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군가는 이제 지켜본 눈이 있었구나.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하니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구나 하는 되게 속상했던 것이 위로가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실함이라는 거를 줘야 하는지를 그래 맞았지. 그래 내 생각이 맞지. 맞아요. 네. 이 어떤 요소가 이렇게 성적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일단 서류가 성적, 자기소개서 여기는 이제 종합되는 페이지가 됐지만 기술원들은 다 받아요. 네, 기술원이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아세요? 울산에도 있고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이렇게 그래서 이스트 대학들이라고도 그냥 말하거든요. 이제 유명한 건 카이스트고 추천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수상 내역 막 이런 거 외부 것도 다 넣을 수 있어요. 1차에서 그 서류가 붙어야지 2차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과학고 시험처럼 과학시험, 수학시험 이거 해가지고 교수님들 앞에서 설명하는 시험이에요. 그걸 이제 제시문 면접이라고 부르는데 1차가 붙어야지 그걸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합격자가 나와요. 그럼 그 1차의 요소에 생활적인 거 네네네. 생기부를 다 먹으니까 담임 선생님 행트 그리고 얘가 어떤 선택 과목을 했는지 성적의 추이 그리고 연구 실적 여러 가지 다 종합해 출결. 그 출결 중요하다는 얘기는 요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성적만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입결에 확실한 영향을 줬잖아요. 네, 확실한 영향을 줬다고 보고 특히 이제 과학기술원이나 이제 이공계 대학, 특성화 대학은 포항공대, 포스텍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본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적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학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계속 성적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렸잖아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원래 1학년 때 1학기, 2학기 성적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3학년 때도 막 2학년, 3학년 때도 뛰어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등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등급 평균은 그게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기술원에서는 봐주시기를 계속 성적을 올렸어. 앞으로도 오르겠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정성평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냥 성적순을 쫙 줄 세우는 걸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감안하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성적이 정말 좋았어. 근데 2학년 때 좀 떨어지더니 3학년 때 떨어졌어. 1차 탈락해요,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보시는구나. 약간
위안이 되는 그런 소문을 저는 들었죠. 아.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기만 하면 좋겠다. 공동체 역량이 정말 중요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집단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반드시 생기부에 적혀요. 이제 아이 생기부를 보면 청소를 정말 솔선수범한다. 그리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줍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실제로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정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분리수거 같은 것도 맨날 하고 뭐 그랬는데 자기는 그걸 원해서 한 건 아니래요. 그냥 아무도 안 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마지못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썼지만 마지못해서 한다는 그것도 좋은 거야.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것들이 계속 써 있었어요. 아이들 일찍 깨우는 네, 1년 내내 친구들 점호에 늦지 않게 다 깨우는 거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맨날 이제 알람이 울릴 때 바로 일어나는 건 나뿐이 없고 그리고 애들 다 벌점 맞으면 이제 곤란해지고 점호가 다 나와야지 아침은 잘 먹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내 편리를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렵긴 하죠. 방방마다 다니면서 아니요. 우리 방만 그렇죠, 진짜. 깨우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누가 목줄 가지고 청소 써주시겠지 하면서 막 청소하고 이러지 않죠. 그래서 그 목적을 갖고 애들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서 그거를 초등 때부터 좀 길러주시면 공동체 역량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아이가 점점 드물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인지인가 뭐 지식 뭐 하는 건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가 갖추어져 있는 아이를 뽑고 싶은 거는 당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아이가 지능이 사실은 뛰어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거. 그냥,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하고 같이 좀 속상했던 게, 내 아이의 모든 노력과 그런 것들을, 특별하니까 타고난 거잖아요. 라고 또 똑똑하겠지. 이렇게.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시죠? 아이가 똑똑한 편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이제 피아노도 잘 쳤고 그런 거 보면서 네, 이제 아이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수학 성적을 반복 연습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자기는 못한대요. 다른 친구들만 막 하면서 하늘 때 자기는 그거는 건드리지 못한다. 그 대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막 문제 학습지를 많이 주시는데 그 양이 정말 많아요. 종이로는 받을 수 없을 만큼 많아요. PDF로 받아서 보는 건데 자기는 할 수 있는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학습지를 5회독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번을 풀어본대요. 기본어로 그렇게 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었어요. 스스로 이제 메타인지가 있어요. 나는 이거는 잘 못하는 거, 이거는 잘하는 거, 역량으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독하게 했다는 건데 누군가는 타고났어. 특별해. 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볼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자기만의 어떤 노력을 지독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수미 님도 자기만큼 연습한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너무 타고난 것 같잖아요. 그 절대음감이고 막 타고났네 뭐 이러지만 자기만큼 연습한 사람 없고 내 자신감의 원천은 연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핑계댈 순 없지. 그래서 누군가가 되게 특별하고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 라고 그렇게 여기면 그렇지 않은 내 아이를 그렇다고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너는 안 되네. 안 타고났으니까 그럼 간더라 접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그들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배우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역시 작가님은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사실 망할 거야. 결과가 뻔하네. 라고 분명히 그런 시선들을 그 긴 시간 동안 받으셨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카이스트 합격을 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저희 아이 어. 여기 갔어요 라고 어.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생 부모가 되면 네. 그게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를 저는 좋게 봐요. 그 노력을 치하해주고 싶고 누구한테라도 되게 축하받고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나중에 터뜨려야지 막 이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 지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개인 채널이지만 제 SNS에서 바로 말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사실 이 책도 개인적으로는 그 입시 대학 발표 나오기 전에 출간이 되길 바랬어요. 이미 다 써왔으니까. 근데 그건 제 입장이고. 하지만 이제 여기에다가 대학 얘기를 쓰지 못했던 건 제가 그것만큼은 물러서지 않는 제 입장이었거든요. 출판사에서 받아주셨고 예. 이거는 순수하게 정말 과정만 얘기하고 싶은 책이었는데 거기에 처음이다. 어디라도 끝에라도 결과를 박아놓는 건 정말 납득이 안 되겠다라는 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적혀 있을 만도 한데 음. 어디도 안 적혀 있네. 어디든지 너무 만족했겠지만 괜찮은 결과가 나와서 꼭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약간 시선도 저는 되게 걱정했어요. 이 책을 이제 읽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정말 아, 누구라도 사실 알 수 있을 것 아실까요 같아요. 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더욱 이제 느꼈거든요. 진짜 이 집안도 만만치 않은 네. 일들이 저는 그냥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사줬는데 되게 관리가 잘 됐었거든요. 물론 아주 쉽게 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대화하면서 이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저는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예 그런 부분만큼은 성실하고 절제력 있고 한 것들을 굉장히 믿고 있었는데 와르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정말 만만치가 않구나.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가이드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시라라는 거. 두 가지 일단 환경이에요. 무조건 환경. 환경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이렇게 해야 돼. 알아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도 다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자괴감 느끼고 무조건 환경을 설정해 놓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제 많이 다를 텐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제한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방으로 가져가지 않아. 이런 합의는 되어 있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좀 안 보시는 거. 참 어쩔 수가 없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하는 거를 보면은 너무 하고 싶고. 근데 부모님은 해. 그러면 왜 나는 안 돼? 굉장히 분노가 쌓이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함께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가 집에 있는 게 몇 시간이잖아요. 그때만큼은 노력을 좀 해주는 그게 필요하고 그거는 민치학 초등학교 때 정말 신경 쓰셔야 되는 거. 부모가 무조건 본이 돼야 돼요. 중등, 고등, 대화가 일단은 우선이에요. 우리의 대화 선상에 전자기기를 놓을 수 있는가. 아예 그거는 대화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스마트폰에 대한 거를 얘기를 꺼낼 수도 없다. 너무 말끈하니까. 대화가 되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잘 해오시는 것이 필요한데, 대화가 돼야지 저희 애처럼 무슨 관리 프로그램을 깔자. 까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집도 있는. 어림도 없죠. 그거 몰래 깔 수도 없고요. 다 보이니까. 그래서 아이랑 어떻게 할지, 몇 시간을 쓸지, 대화가 될 수 있는 가정인가. 요 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규칙도 만들고 그걸 지키니까. 그래서 발견한 것도 뭐 우연인데 천우신조를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발견한 것도요. 네. 생각해보면 그래요. 서로 소통이 되고 어떤 친밀한 것들이 맞아요. 있어서 네.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건들 수도 없으니까. 네. 감히 생각도 못하죠. 발견했는데 대화가 되니까 수렁에서 건질 수 있었다. 라는 거. 무슨 얘기일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작가님 가정만의 가이드를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아이에게 한 가지 특별한 무기 하나씩은 쥐어주고 싶은 네.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은 저도 그렇고
고퀄리티의 어떤 사교육을 해주고 남들이 하지 않은 특별한 걸 막 해주면 이 아이에게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작가님은 무기를 노력이라는 걸로 주셨어요. 노력이 무기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순간에도 노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무기인 거예요. 내가 담보되지 않는 어떤 결과를 그냥 묵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실패, 자존감 바닥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이 노력을 기울일 거고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나 자신 그 자체를 좋게 생각해. 라는 그 마음이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력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라는 거랑 맥이 닿는 건데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노력한다고 다 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삶이어야지 묵묵하게 좋은 마음으로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 그러면 무엇이 두려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뭘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요, 그런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노력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아이거든요. 삶이라는 거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결과는 그냥 받아들여라. 내 노력하고 꼭 비례하는 것도 아니니까 결과는 받아들여. 근데 그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만족하려면 노력을 들이면 그게 돼요.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은 없다라는 책과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기왕이면 사서 봐주시고 전작인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은 없다를 5분 5분 선정하셔서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읽으시면 뭐 하나의 큰 그림이처럼 보이는 통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이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이런 과목이 실제 그 과학고에서 어느 정도 인문 과목은 좀 이제 등한시 하기는 하지만 입시에서는 버릴 수는 없는 과목이거든요. 수학, 과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학, 과학을 우선적으로 보지만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이제 인문 과목들인데 특히 국어, 영어는 성실성이 완전 척도예요. 수학, 과학은 그래 너네가 당연하게 공부하는 거고 국어랑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안 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도 이거는 이 정도라도 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특히 영어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수학, 과학, 다음에 영어. 공부는 전부 다 이제 원서로 다 하고 지금 과학기술은 다 영어로 수업하세요. 그래서 진짜 큰 벽인데 또 이제 가고 있나요? 그냥 부딪히면서 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한테. 야, 정말 다행이야. 결국은 영어를 극복하겠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다른 이제 종합대학을 갔으면 이렇게까지 극복하기 힘들 텐데 이런 환경이니까 결국은 극복할 테니까 부럽다.